그래서 지금 녹화를 시작을 할게요. 보시면 처음에 어떤 작업부터 해야 되냐. 자, 처음에 머신을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는 지금 고정으로 해놨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3축 CNC라서 3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OK를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 이 포스트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설정하는 법을. 이거 지금 하면 아마 머리가 아프니까.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나무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나무판이 있는데, 이 나무판에다가, 나무판이 이 정도 두께예요. 10T짜리 간이라는 글자를 잘라낼 거예요. 네, 간이라는 글자를 한번 잘라보내 볼게요.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일단은 얘의 중심, 그러니까 0점을 설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1번, 처음에 하실 거는 월크 제로를 설정한다. 그래서 세트 파트 박스를 누르시고 본인이 어디다가 0점을 설정할 건지 정하시면 되는데, 이 0점이 어떤 거냐면, 자, 이런 나무판이 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작업을 시작할 건지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중심을 노스 웨스트로 정했다. 여기로 정했어요. 제가 여기죠. 여러분 기준으로 여기로 정했으면 여기가 기준이죠 지금. 근데 이게 기준인지 CNC는 몰라요. 이 프로그램 넘겨줬다고. 또 CNC에서도 여기가 기준이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기준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한 점을 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말이 어렵죠. 자, 제가 가운데에서 여기 0으로 0,0이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10만큼 플러스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기준이면 이만큼 움직이면 마이너스 10만큼 움직인 거잖아요. 여기가 기준이면. 그러니까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좌표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CNC와 이 도면을 통일시켜 준다. 네, 그냥 어려우시면 가운데로 시작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운데로 센터로 두시고 시작하시고, 나중에 CNC 컨트롤러 배우실 때도 가운데로 설정해 가지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쉽게 이해가 되죠. 그냥 가운데로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해주셔야 될 게, 저희가 작업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포게팅, 프로파일링, 인그레이빙. 일단 포게팅은 파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mm짜리 두께의 나무가 있으면 5mm만큼 파내겠다, 이 글자 형태로. 네, 음각을 새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프로파일링은 이 선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자를 것인지 안쪽으로 자를 것인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자르면 잘라진 가공물이 크기가 좀 작겠죠, 제가 도면한 것보다. 왜냐면 엔드밀이 3mm짜리니까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만큼 파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파이니까 좀 더 작아지겠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만약에 이 치수를 그대로 자르려면 밖에서 이렇게 잘라야지 치수가 그대로 되겠죠. 그런 걸 설정하는 거다 라고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그레이빙이라고 이 선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게 두께 차이가 생기냐면, 엔드밀의 두께가 뭐 3mm에서 5mm, 그러니까 이 정도 두께가 선대로 지나가면 잘려버리잖아요. 조금 반만큼. 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그림이 없어가지고. 자, 이 마우스가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하면 여기만큼 잘라버리겠죠, 이렇게 움직여 버리니까. 그래서 용도에 맞게끔 설정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간이라는 글자를 일단은 잘라볼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 간이라는 글자는 파내고, 이 네모 박스는 자르겠습니다. 지금 두께가 10mm짜리 나무인데 이 간이라는 거를 5mm만큼 파내가지고 새기고 싶은 거예요. 네, 새기는 작업을 할 거고, 그래서 새기는 다음에 이 네모만큼 잘라가지고 들고 다닐 거예요, 저는. 네, 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네모가 다시 생겼기 때문에 원점을 다시 잡아볼게요. 자, 이걸 지워주고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다시 월크 제로, 파트 박스, 센터. 자, 이렇게 되면 이 네모의 중심이 되겠죠. 이거부터 일단 파내볼게요. 5mm만큼 파낼 거예요. 자, 포개팅을 누르시고, 자, 이 작업 이전에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CNC라는 게 굉장히 막 최첨단 장비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결국 똑같아요. 파내는 거예요. 드릴로 파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드릴 날의 길이와 크기를 정해줘야 돼요. 저희가 그거를 안 정해주면 얘는 기계이기 때문에 몰라요. 어떤 크기로 가공할 건지. 그래서 여기 있는 툴이라는 곳에, 좌측에 툴이라는 곳이 있죠. 이 부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엔드밀 크기를 알려줘야 돼요. 정말 다양한 엔드밀이 있죠. 그래서 어떤 엔드밀을 써야 되냐는 본인이 뭐 CNC 카페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입하시면 다 댓글 달아줍니다. 저희가 뭐 MDF를 자르려고 하는데 어떤 날이 좋을까요? 그러면 뭐 사중날, 영날로 된 거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구상에서 알아보든지 카페에서 알아보셔야 돼요. 자, 이 엔드밀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적으로 쓰는 거는 이 첫 번째 있는 볼 엔드밀, 그리고 두 번째 이 평 엔드밀이 있다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저는 이 작업을 할 때 5mm짜리 엔드밀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뭐 제 임의대로, 저는 편한 대로 이 지름대로 이름을 정해줘요. 그래야지 안 헷갈리니까 F5로 정할게요. 지름이 5mm짜리 엔드밀을 쓰겠습니다. 자, 여기 우측편에 있는 그림이 바뀌어요. 자, 12mm로 바꿔볼게요. 두꺼워지죠. 5mm로 하면 자, 얇아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본인이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설정할 필요 없고, 이 부분만 설정하시면 돼요. 이거 다 매뉴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자로 저희가 다 붙여놓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걸 언제 다 외워서 하냐, 진짜 머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지금 보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이 툴 넘버. 저희가 가지고 있는 CNC 조각기 같은 경우는 1번부터 8번까지 엔드밀 번호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번 엔드밀로 얘를 설정했으면 1번 엔드밀을 자기가 알아서 가져와서 사용을 해요. 만약 이걸 8번으로 설정하면 알아서 가서 8번 엔드밀을 가져와서 설정해요. 네, 엔드밀 보면은 구멍이 8개가 있는데 엔드밀을 미리 다 꽂아놓을 거예요. 저희가 1번 엔드밀 쓸 것인지 8번 엔드밀 쓸 것인지 그다음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 피드 앤 스피드인데, 이거는 그거예요. 이제 스핀들의 속도, 그리고 스핀들이 얼마만큼의 속도로 이동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깎는 속도, 돌아가는 속도, 모터 돌아가는 속도와 이동하는 속도를 정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로드 프롬 파일이라고 해서 이 스탁 매트리얼은 이제 깎을 재료의 성질 되게 다양하죠. 네, 이번적으로 우드를 쓸게요. 그리고 툴 매트리얼, 일반적으로 HSS, 이게 뭐 초강속, 금속, 하여튼 뭐 그런 건데, 저도 잘 그런 HSS라는 재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알아서 설정이 되고, 이 부분은 모르시겠으면 이번도 똑같아요. 그 카페에다 올리거나 엔드밀 공구 가면 다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래도 모르시겠다면 저희 관리자들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설정해서 툴을 만들면 여기 F5라고 생기죠. 자, 5mm짜리를 엔드밀을 가지고 제가 이거를 한번 파보겠습니다. 자, 제가 팔 글자만 선택을 하고, 팔 거니까 포개팅이죠. 지금 재료가 10mm짜리예요. 10mm짜리 두께의 재료인데 5mm만큼만 팔 거예요. 네. 자, 여기 있는 부분은 선택된 선이 뭐다 라고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 툴은 저희가 만들어 놨죠. 5mm짜리. 스피드도
툴 스피드대로 적용이 돼요. 이 부분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 부분은 3D 때 합니다. 다음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게 이 부분. 자,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톨러런스는 곡선에 얼마만큼 공유를 깔끔히 정밀하게 줄 것이냐. 그러니까 저희가 곡선이 저희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유선 형태로 보이는데 가까이 돋보기로 보면 점으로 된 선들이 조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조밀하게 할 것이냐, 그냥 통상적으로 0.01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탁이라는 거는 공차예요. 공차. 얼마만큼 덜 깎을 것이냐. 제가 만약에 그 5mm짜리 높이를 가진 거를 자르면 0.6mm만큼 덜 깎이겠죠. 0으로 주셔야겠죠. 자, 여기 사이 공차로 한 거예요. 여기 사이 글자의 공차. 그리고 이 컷 패턴은 여기 아래쪽 보시면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자, 신경 쓸 필요 없고 오프셋으로 한다. 그리고 컷 다이렉트는 다운 컷. 이 스타트 포인트는 가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자, 저희가 이거를 깎을 때 엔드밀을 얼마만큼 겹칠 것이냐예요.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100%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로 하게 되면 한 번에 깎죠. 이 선이 깎는 선이에요. 깎는 선. 엔드밀이 지나가는 선. 한 번에 깎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이거를 20으로 바꾸면, 자, 20으로 바꿨어요. 선이 여러 줄이 생기죠. 그러니까 겹쳐서 깎는다는 거예요. 20%만큼만. 엔드밀 직경에 20%. 그러니까 저희가 5mm로 깎으니까 1mm만 이동해서 계속 겹쳐서 깎는다. 이게 왜 있냐면, 사실 나무 같은 경우는 100%에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철 같은 경우는 100%로 하게 되면 엔드밀에 부하가 많이 걸려서 깨지거나 빨리 마모돼서 금방 사용이 못해요. 그래서 이 겹치는 정도를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나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100%로 해서 작업해버리죠. 간단하게. 자, 한 번에 깎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절약되겠죠. 시간도 알려드릴게요. 자, 컷 레벨. 여기도 중요한데, 나머지 부분 보실 필요 없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마우스가 움직이는 이 네모 컷 뎁스 컨트롤러만 보면 됩니다. 여기는 뭐냐? 얼마만큼 깎을 것이냐. 얼마만큼 깎을 것이냐. 저희 5mm만큼 깎을 거잖아요. 5라고 해주시고, 얘는 한 번에 얼마나 깎을 것이냐. 자, 그래서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5mm로 한 번에 5mm만큼 깎는데요. 그럼 한 번만 깎겠죠. 5mm만 깎으니까. 보시면 선이 하나 있어요. 여기. 그쵸? 이거를 만약에 이게 철이다. 내가 엔드밀이 과부하 많이 걸릴 것 같다. 1mm씩 깎을 거다. 하면은, 자, 선이 5개 사기죠. 5개가. 이렇게 보면 힘들고, 이렇게 봐서 보시면, 자,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줄. 5번 깎는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자들이 해줘야 이 재질의 퀄리티와 엔드밀의 얼마만큼 내구성을 지킬 수 있는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머리가 아프죠. 자, 이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 세 부분 설정하실 필요가 없고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일단은 시뮬레이터를 한번 돌려볼게요. 시뮬레이터는 프로그램이라고 여기 있는 부분에서 오른쪽 가셔서 여기 플레이를 하셔도 되고, 그냥 바로 여기서 시뮬레이터를 눌러도 됩니다. 자, 이렇게 엔드밀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가 5번 깎으니까 총 5번 움직이죠. 사실 나무는 5mm 정도면 한 번에 깎으면 돼요. 그래서 또 여기 오른쪽 우측 클릭을 하시면 시뮬레이터 밑에 인포메이션이라고 있어요. 인포메이션 보면 시간이 나옵니다. 자, 이거 깎는데 4분밖에 안 걸리네요.
자, 시간을 좀 더 줄여볼게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바쁜 사람이다. 그리고 엔드밀은 내가 넘쳐난다. 얘가 하다가 불러줘도 나는 엔드밀을 많이 샀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러면 한 번에 깎아서 하시면, 자, 1분 만에 깎이죠. 정말 빨리 깎입니다. 이렇게 내가 어떻게 자를 것인가, 얼마만큼 자르고 얼마만큼 걸릴 것인가, 이거를 연구를 해야 돼요. 이 도면 작업을 통해서. 그리고 작업만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부터 할 게 없는 거예요. CNC로. 그래서 이 작업이 CNC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원래 양각으로 나오게 하면 나머지를 다 깎아야 되잖아요. 네. 반대로 할 때는 어떻게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것만 따내고 싶다는 거죠. 이 글자를. 간을 이렇게 띄고 나머지가 나머지를 이제 나머지를 이렇게 하고 싶다. 모미지를 파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도출간판. 그렇게 하고 싶다면, 자,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되게 지워버리고 반대로 하시려면 여기다가 포개팅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대충 할게요. 그냥 이렇게 되면 여기 잘리게 되죠. 이렇게 잘리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선택하고 부분을 제외시켜야 되니까 선택하신 다음에 하시면 문제가 있네요. 자, 이거는 제가 끝날 때 다시 알려드릴게요. 여기만 파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다음 질문 받고 제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여기만 판다. 지금 그 기능이 네. 그러면 그냥 하는 그 잘라내는 기능도 있죠. 아까 제가 말했듯이 프로파일링이랑 포개팅, 인그레이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3D 프린트처럼 네. 3D 프린트처럼 모드를 갖다가 그 형태를 입력 끌어올리는 네네. 그걸 이렇게 만드는 그런 기능은 없는 거죠? 3D 작업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 가능해요. 3D 작업. 그 다음번에 할 거니까 한번 보시고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3D 작업.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이거 엔드밀 본인이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구비해 놓은 건 있긴 한데 대부분 재료에 따라서 엔드밀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MDF를 자른다. 영날로 하는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오는 게 가장 베스트죠. 퀄리티를 얻기 위해서. 엔드밀 비싸요. 엔드밀이 비싼데 CNC를 사실 맡겨가지고 받으면 그건 더 비싸죠. 그 정도 투자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퀄리티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엔드밀은 평엔, 네. 종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보통 엔드밀로 평엔드밀이라고 그냥 자르는, 목재도 잘리고 금속도 잘리는데 그냥 대부분 파내고 자르는 용도에 쓰이는데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걸로 하게 되면 보풀 같은 게 좀 일어나요. 네, 면에. 아까 그것도 봤는데 그쪽에 그 MDF요. 네. MDF에 그 조각된 게 네네. 그걸로 한 거예요? 네, 평엔드밀로 한 거예요. 평엔드밀로 안 하면 더 퀄리티가 좋죠. 보풀도 안 일어나고 더 빨리 잘리고. 그러니까 옆에 테두리는 보풀이 많이 일어나서 그쵸, 그쵸. 그거는 MDF 목재상의 목재의 어떤 특성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촉박으로 만든 재료니까 근데 뭐 사포로 해도 되죠. 매끈하게 딱 이렇게 들어오진 않나 봐요. 매끈하게 하려면 제가 말했던 아까 그 영날로 자르면 훨씬 깨끗하게 나오죠. 영날이라고 치시면 나와요. 이렇게.
MDF는 역날로 많이 가공하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나요? 그 이동하는 속도요? 네. 이동하는 속도는 일단 CNC 컨트롤러에서도 조정이 가능을 하고, 네. 여기 있는 저희가 처음에 아까 설정을 해줬잖아요. 작업을 할 때. 여기 있는 이 속도에서 이 컷 속도 이걸 바꿔주면 됩니다. 이 나머지 부분들은 얘가 이동할 때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나올 때 속도, 작업이 끝나고 이제 나올 때 속도고, 얘는 자를 때 속도. 그래서 이거랑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제가 지금 그럼 저기서는 지금 CNC 기계하고 뭐 기계 CNC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설정한 게 CNC 뭐 이제 기계가 쉽게 보면 속도를 한 예를 들어 속도를 CNC 기계보다 높게 잡히면 그 CNC 기계 한도내에서 잡히는 건가요? CNC보다 기계 여기서 설정을 높게 하면은 네. 거기 이제 CNC 자체적으로 떠요. 이게 RPM이 너무 높다. 그리고 자기 최대 속도로만 작업을 하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24,000까지 RPM. 그럼 여기서는 CNC 기계를 설정할 수는 없는 거고? 네, CNC 기계는 설정을 못하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잘라내는 거 해볼게요. 여기 이거 자를 거예요. 이제 자를 때는 프로파일링에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프로파일링 이런 부분에서 잘라내시면 되는데, 여기는 선택된 선 툴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고요. 속도도 변경 안 할게요. 이 부분은 확인하실 필요 없고, 자, 이 토러런스에서 0.01로 바꿔주시면 이 곡선에 얼마만큼 정밀하게 할 것인가. 스탁은 인타, 컷 방향은 다운 컷을 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컷 스타트 사이드인데, 자,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저 안쪽에서 자르죠. 안쪽에서 자르게 되면 제가 원하는 형상만큼의 크기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이 네모 크기를. 그러면은 레프트로 해가지고 자르게 되면, 자, 바깥쪽에서 자르니까 제가 원하는 형상의 크기만큼 잘리겠죠. 그 차이예요. 인사이드로 자를 것이냐 아웃사이드로 자를 것이냐, 이거는 그런 걸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 컷 스타트 사이드에서 어떤 걸로 할 것인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콘 레벨은 얼마만큼 자를 것인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10mm 짜리잖아요. 10mm 짜리를 저는 2번 잘라야겠습니다. 이렇게 2번 자를 수 있겠죠. 5mm씩 2번, 10mm만큼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논으로 해주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브릿지 앤 탭스라는 부분인데, 뭐냐면, 자, 그 가공을 하다 보면, 자, 이런 재료를 자르고 있었어요. 여기 잘리고 여기 잘리고 여기 잘리잖아요. 여기 잘리고 있으면 여기를 잡아주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흔들려요. 가공물이 이 진동 때문에. 철 같은 경우 이렇게 흔들리다가 좀 꺾여요. 꺾이다 엔드밀이랑 막 부딪히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 브릿지 앤 탭스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기 조금 남겨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잡아주게. 그래서 약간 남긴 부분이 있으면 여기 가공할 때도 잡아주고 있으니까 안 흔들리겠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브릿지의 길이와 높이와 길이, 그리고 얼마만큼 개수를 설정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방면일 경우에는 4개로 그냥 간편하게 하고, 이거는 뭐 MDF이기 때문에 뭐 2mm 높이만 해도 칼로 잘리니까 2mm 높이에 4mm의 길이를 가진 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올라가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다가 탭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동하다가 약간 올라와서 내려가면은 여기는 덜 잘리겠죠. 이만큼. 그런 탭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를 한번 돌려보면 그냥 자르죠. 여기는 자르게 되고 이 부분은 올라가죠. 얘가 자르다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탭을 네 군데를 내서 저는 딱 가공물을 완성시켰을 때 네 부분만 빼고 다른 부분 다 자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여기는 파져 있고 이 네모만큼 잘라져서 이제 뭐 간판으로 붙이거나 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어디를 자르고 어디를 파낼 것인가, 사실 이 작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2D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2D 작업이 끝나고요. 자, 아까 궁금하셨던 3D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3D 작업. 저는 원뿔을 참 좋아해요. 원뿔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뭔지 모르겠죠? 다시. 자, 3cm, 30mm에 가진 이 원뿔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CNC로. 자,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얘 같은 경우는 재질을 설정해 줘야 돼요. 재질.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 스탁이라는 이 부분에서 파트 박스 스탁이라고 들어가시면 이 가공물, 최종 가공물의 끝점을 기준으로 이 재료가 얼마만큼 돼 있냐. 사실 이 XY축은 무의미하다고 보시면 돼요. 더 넓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판이 요만한데 이 정도인 걸 자르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50을 하든 100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가공에 별로 영향을 안 주니까 그냥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 Z축만 중요합니다. Z축 두께죠. 두께. 저희가 지금 3mm짜리 원뿔형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 재료가 5T짜리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몇을 해줘야 될까요? Z축에 5mm짜리를 가공하고 싶은데 얘 높이가 3mm예요. 원뿔이. 얘를 얼마를 해야지 5mm짜리 가공을 하는 걸까요? 네, 2죠. 2라고 해주시고, 자, 2라고 했을 때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차이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지금 이 보스라고 써지는 데는 위, 아래 다 2mm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총 높이가 7mm가 돼버리겠죠. 저희는 5mm짜리인데 그럼 안 되잖아요. 이 Z 플러스로 하게 되면 이 점을 기준으로 여기만큼 2mm, Z 마이너스로 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2mm.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가공할 건가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뭐 나는 뭐 이렇게 가공하고 싶다, 이렇게 가공하고 싶다, 이렇게 가공하고 싶다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원뿔을 떼낼 거예요. 떼낼 거니까 이렇게 다 잘라야겠죠. 여기 안에까지.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붙어 있겠죠. 여기 있는 만큼 재료에 붙어 있으니까 저는 떼낼 거기 때문에 Z 플러스 올리로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동일하게 워크 제로로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가운데 걸로 하시면 돼요. Set to Stock Box로 해주시면 되고, 동일하게 센터로 해주시고, 제로 페이스는 이거 아래쪽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제가 설명을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안 헷갈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하시면은 되고, 그 다음 이제 이거를, 자, CNC를 안 달아보셨으니까 혹시
황삭과 정삭의 개념을 아시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황삭, 정삭. 자, 황삭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마우스를 가공하고 싶은데 두께가 나무가 이만해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정밀하게 자르면 안 되잖아요. 대략적으로 자르는 걸 황삭이라고 해요. 대략적인 길이만큼. 그리고 정삭은 이 면을 깔끔하게 자르는 거죠. 나머지 부분들을. 그거를 정삭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황삭은 평엔드밀이라는 그 엔드밀을 사용하고 정삭은 볼엔드밀이라는 걸 사용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첫 번째가 황삭 가공, 여기 있는 두 개가 정삭 가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사용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황삭에 이걸 사용하고 정삭에 이걸 사용한다 라고 할 것이면 됩니다. 황삭을 일단 해볼게요. 대략적으로 잘라야겠죠. 자, 황삭. 여기 이 부분 없죠. 아까 2D 했을 때는 이 부분에 작업하는 선이 클릭이 됐을 텐데 3D 같은 경우는 알아서 잡혀요. 이 부분은 확인 안 해주셔도 되고. 툴. 제가 황삭을 할 때는 제가 평엔드밀 쓴다고 했어요. 평엔드밀이 뭐냐? 예, 이게 평엔드밀입니다. 이게 밑에가 이제 평평하다고 해서 평엔드밀. 볼엔드밀 뭐냐?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볼엔드밀. 평엔드밀로 황삭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스피드는 본인이 알아온 스피드로 하시면 되고. 자,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 위에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스탁맥스 제로는 제로의 Z점, 그러니까 제로의 높이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띄어서 이동한다. 자,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저희가 가공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근데 제로 두께는 이만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엔드밀이 이동을 하잖아요. 엔드밀이 이동할 때 이 제로를 기준으로 지금 6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 위에만 띄어서 이동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로를 기준으로 안 하고 이 가공물을 기준으로 6mm가 띄어져 있어요. 자, 그럼 가다가 제로에 부딪혀서 엔드밀이 깨지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 이 스탁맥스 제로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얘로 해야 엔드밀이 가다가 깨질 일이 없다. 네, 이 아랫부분은 그냥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거는 이제 3D로 할 때 곡선을 얼마만큼 깔끔하게 할 것이냐, 이것도 0.01로 하시면 돼요. 이 스탁, 제가 이 스탁은 공차라고 했죠. 얼마만큼 덜 깎을 것이냐, 얘는 0.6 정도 남겨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 0.6 정도 남겨두고 가공하게 되면 정삭 때 이제 자르는 건 이제 0.6만 자르면 되겠죠. 정삭은 1mm, 2mm 단위로 자르는 게 아니라 0.1mm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깔끔하게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0.6 정도 남겨두면 제가 따로 설정할 필요 없이 똑같이 자르면 되겠죠. 나머지 컷 패턴은 뭐 이 스탁 옵셋을 거의 쓰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이게 원형이니까 원형으로 자르도록 이 방법을 써도 되고, 뭐 보통은 이 스탁 옵셋을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컷 방향은 다운컷, 한 방향으로 잘라야지 컬이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실 필요 없고, 이 부분 많이 봤죠? 이 부분 뭘까요? 이 부분, 자, 이 부분 뭘까요? 자, 2D에 나왔었어요. 이 그림 똑같아요. 이거. 자, 이게 뭐냐면 얼마만큼 겹쳐서 자를 거냐. 황삭은 통상적으로 재질에 따라 다르지만 70% 정도 겹쳐서 잘라요. 자, 그 다음에 컷 레벨, 얼마만큼 깊이를 들어가면서 자를 거냐. 이게 툴 직경만큼의 몇 %. 예를 들어서 제가 5mm를 5mm만큼 50%면
2.5mm만큼 들어가서 자른다. 속 편하게 직접 그냥 설정하는 게 좋아요. 이건 나무기 때문에 저는 3mm씩 그냥 파버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빨리 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확인하실 필요 없고, 여기도 설정하실 필요 없고, 여기도 설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 보시면 지금 아까 있던 선이 안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나왔네요. 선을 지워볼게요. 걸렸어요. 자, 간단하게 지금 형상에서 알려주면 이 연두색 그러면 안 되네요. 자, 다시 켜볼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하시는 형상을 만들 때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거 오늘 배워서 오늘 하겠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고 연습을 하신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제가 빠르게 아까처럼 만들어 볼게요. 생각을 할 거니까 툴도 빠르게 하고 이 부분이 놔두고 레벨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잘리게 되죠. 이제 톨식경을 좀 작게 해야지 정리가 되거든요. 한번 시뮬레이터 돌려볼게요. 굉장히 이상하게 잘렸죠. 지금 이 구가 반대로 바뀌어서 그래요. 다시 한번 설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지금 완성되고 있는데 보시면 굉장히 이게 원뿔 모양이 아니라 케이크 모양이 됐어요. 이거를 이제 정사를 통해서 깔끔하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케이크죠. 케이크가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정삭을 해서 더 가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모양을 만들어야겠죠. 자, 이 모양을 만들 때는 정삭 두 가지가 있죠. 밑으로 이제 깎을 때는 이 세 번째 거를 사용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패러럴 두 번째 걸 사용하시면 돼요.
수평으로 자를 때는. 저도 이제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 원뿔 모양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걸 쓰겠습니다. 그러면 툴은 오랜드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오랜드밀 하나 만들게요. 2mm짜리 오랜드밀 만들고, 스피드는 바꾸지 않고, 이 컷 레벨, 컷 파라미터에서는 동일해요. 이거 뭐라고 했죠 아까? 곡선의 정밀도. 그리고 공차, 정상할 때 공차를 주면은 안 되겠죠. 나머지 부분 다 잘라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컷 방향, 다운 컷, 이게 다운 컷이에요. 그 다음 레벨, 저는 그 대부분 좀 0점 단위로 작업을 많이 해요. 0.5로 작업할게요. 정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자 이제 좀 원뿔 모양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 3D를 할 때. 그래서 걸리는 시간을 보면 2시간이 걸려요. 왜냐? 이 컷 스피드를 제가 아까 안 바꿔놨잖아요. 이거를 컷 스피드를 1000으로 바꿔놓으면 10분 단위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 3D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굉장히 지금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제가 이 CNC를 사용하고 싶다고 생각이 드시면 일단은 본인이 좀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가져오시면 이제 그래도 저희 관리자들이 있으니까 도면 작업을 좀 도와드릴 거예요. 미완성된 부분은.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 동영상을 보면서 기본적인 사항만 알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겉에 부분은 양각을 내는 거, 그 부분은 제가 알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네.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아까 그 원뿔, 네. 그 아래로 원뿔 비교할 수 있죠? 할 수 있나요? 원뿔 속을 비교한다는 네, 또 거죠? 그 원뿔에 네. 아래도 똑같이 속을 비교할 수 있는지 뒤쪽에서 깎는 거. 뒤집어서 깎아야죠. 네, 이게 자동으로 뒤집어서 깎아주는 거를 5축에 CNC라고 있는데 저희는 3축이라서 그냥 위에서 작업하면 위에만 깎을 수 있는 그 단점이 있지만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아까 물어보셨던 게 3D 관련해서 물어보신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생각하는 3D는 네. 네. 하나의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물체를 네. 재질을 깎아가지고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네. 저는 그거에 반대예요. 재질을 나와서 그렇게 막 만드는 그거 3D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난 그래서 여기에 홈피를 대설관 보니까 그 3D가 네.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떤 절삭의 3D가 아니라 3D 프린터, 네. 3D 프린터, 네. 난 그걸 해서 내가 이렇게 어떤 모양을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그 프로그램을 입력시켜서 네. 하면은 걔가 어떤 네, 네, 네. 모양을 만드는 거 3D 프린터. 네. 지금 이건 어떤 기계적인. 네, 기계적인. 그래서 좀 네. 그 형상을 만들고 싶은 거는 뭐 3D 프린터밖에 없죠, 사실. 다른 거. 네. 거기에 보니까 홈페이지에 보니까 3D에 대해서도 있다고 해서 네. 또 찾아보니까 이 팸이 뭐 절삭에서 나오나 했다면 지금 설명드리가 3D 작업을 네. 거기에 그거는 이제 있는 형태를 어떻게 깎아나 그쵸, 그쵸. 그거 네. 만드는 거는 아니지. 만드는 거는 3D 프린터로 만드셔야죠. 그렇죠? 네. 그럼 그걸 3D 프린터에 대한 그 프로그램 같은 거가 해도 이거하고 할까요? 거기 뭐 복잡하고 훨씬 쉽죠, 3D 프린터는. 우리 나이 때에서는 예를 들어서 좀 저런 프로그램을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한 좀 어려운 네.